일본의 소름 끼치는 숲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는 이전 내가 여행지에서 겪은 일이다. 매년 어느 온천에 차를 타고 2박 3일짜리 여행을 갔었다. 가는 도중 숲의 거인 백선이라고 써진 간판이 나타났다. 아무래도 전국 구규림에 있는 나무 중 100위 안에 들어가는 거목이 있는 듯 했다. 딱히 거목에 대한 흥미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왠지 모르게 신경이 쓰였다. 나는 빨려 들어가듯 그 자리에 차를 세웠다. 차 뒷좌석에 아내와 아이를 두고 혼자 잠시 보러 나섰다. 입구에는 거목에 관한 정보가 조금 기재되어 있었다. 그걸 보고 시선을 돌려 초록색 융단같이 펼쳐진 길을 따라 올라갔다. 몇 굽이 돌아 500m 정도 나아가자 거목이 있는 곳을 알리는 표지판이 하나 덜렁 있었다. 그 앞으로 펼쳐진 길은 폭이 50cm 정도뿐인데다 잡초투성이라 근래 사람이 지나다닌 흔적이 거의 없었다. 이런 좁은 길로 가야 하는 건가? 그날은 날씨도 우중충하고 시간도 어느새 저녁 무렵이었기에 주변은 어둑어둑했다. 하지만 기왕 여기까지 온 거 끝까지 가보자는 생각에 나는 잠시 망설이다 다시 길을 올랐다. 곰이 나온다는 관광 안내소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라 조금 쫄아 막대기를 주워 적당히 소리를 내가며 나아간다. 잠시 후 땀이 벌벌 나면서도 어떻게든 거목까지 다다를 수 있었다. 이게 100기 안에 들어가는 나무인가 하는 생각을 하며 서서히 다가간다. 기석이 하나 있었는데 1000년이 넘었다는 게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갑자기 덜컹하는 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다. 아까 전까지 내가 곰을 쫓으려 여기저기 두들기던 소리와 비슷하지만 더 강한 소리였다. 나 말고도 누가 이 숲에 있는 건가? 순간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소리가 들려온 방향은 지금 내가 온 길 쪽이 아니었다. 다시 덜컹하고 소리가 들려온다. 어느 방향에서 들려온 것인지 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거목 너머 반대쪽 방향이다. 하지만 슬쩍 봐도 거목 뒤쪽은 막다른 길이라 그 이상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었다. 어둡고 깊은 숲이 계속 펼쳐져 있을 뿐 우물우물하는 사이 또 소리가 들려온다. 하지만 이번에는 방금 전과 또 다른 방향에서 들려온 듯했다. 그 소리는 마치 처음 들렸던 소리에 호응이라도 하는 것처럼 아무도 없는 숲에 메아리 쳤다. 소리의 여운이 사라져갈 무렵 지금까지 소리가 들려왔던 곳들과는 다른 곳에서 또 덜컹하고 소리가 들려왔다. 주변은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습기 찬 흙에서 올라오는 안개가 더 자욱해졌다. 금방 막 올라온 길인데 갑자기 싹 사라지는 것 같은 착각이 들어 나는 뒷걸음질 쳤다.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무슨 신호 같은 것일까? 하지만 그 나무를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는 하나 들리면 다른 장소에서 또 하나가 들려왔다. 그게 끝났다 싶으면 또 다른 곳에서 소리가 들려와 계속 멈추지 않고 소리가 들렸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그 소리가 나를 향해 점점 거리를 좁혀오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숲 입구부터 여기까지 1km는 좋게 떨어져 있었다. 지금부터 서둘러 돌아가도 차가 있는 곳까지 갈 무렵에는 완전히 어두워져 버리겠지. 왜 이런 시간에 여기 왔는지 후회하며 나는 소름이 끼치고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꼈다. 소리는 더욱더 범위를 좁혀 내게 다가온다. 만약 소리를 내는 게 사람이라고 해도 5~6명 정도가 아닌 듯 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0명 정도는 되는 느낌이었다. 나는 거목을 관찰할 틈도 없이 지금까지 왔던 길을 서둘러 돌아가기 시작했다. 올 때는 한 굽이 돌았는데 곰이 있으면 어쩌나 하는 게 걱정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이 굽이 넘어 소리를 내고 있는 존재가 있으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는 걸 필사적으로 떨쳐내며 나는 묵묵히 온 길을 되돌아갔다. 그 사이에도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는 끊이지 않고 계속 내게 다가오고 있다. 문득 어느 분기점 앞에 다다랐을 때였다. 그 앞에서 왠지 모를 무섭고 기분 나쁜 기색이 느껴져 나는 발을 멈췄다. 아니, 기색이라고 하기도 힘들다. 그저 작은 위화감이었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불이 스치는 작은 소리였을까? 무언가가 있다. 하지만 봐선 안 될 듯한 생각이 들었다.
소리는 계속 범위를 좁히며 내게 가까워져 온다. 뒤를 돌아본다. 몇 분 전 내가 있던 부근에서 한층 더 커진 소리가 들려온다. 더 이상 망설일 틈은 없었다. 어디 도망칠 곳도 없다. 나는 기압을 넣고 분기점 너머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순간 늙은이 한 사람이 발밑에 손을 뻗어 무언가를 주우려는 듯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야구모자 같은 모자를 쓰고 사냥 때 입을 법한 주머니가 많은 재킷과 넉넉한 바지를 걸치고 있었다. 발목 부근을 보니 장화 같은 구두를 신고 있었고 그 근처에서 무언가를 주우려고 손을 뻗은 채였다. 나는 깜짝 놀랐지만 안녕하세요 라고 말을 걸었다. 얼굴 표정은 모자챙에 가려 전혀 보이지 않았다. 늙은이는 내 목소리를 들었는지 서서히 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굴이 보일 무렵까지 일어서자 무슨 특수효과를 보는 것 마냥 몸이 서서히 얇아지더니 그대로 사라져버렸다. 정신을 차리자 나는 우리 차 바로 옆 자갈길에 누워 있었다. 등짝에 느껴지는 따끔따끔한 통증 때문에 깨어난 듯 했다. 걱정스러운 듯 나를 바라보는 낯선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나를 기다리던 아내가 걱정이 된 나머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 같다. 이 부근에서는 황혼 무렵에 거목을 보러 가는 사람은 없다고 한다. 종종 나 같은 외지인이 알지도 못하면서 숲에 들어섰다가 나처럼 기절한 상태로 발견되곤 한다는 것이었다. 내가 찾아갔을 무렵은 가을이었지만 여름에도 밤에는 꽤 추운 동네다. 발견되는 게 늦었더라면 동사했을지도 모를 터였다. 소리의 정체는 결국 지금도 모르지만 혹시 그 부근에서 죽은 귀신들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이 이야기와 관련된 이야기가 또 있다. 이 이야기에 나온 지역은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부터 내가 논할 이야기의 지역과는 다릅니다. 아마도 바로 옆에 있는 현인 것 같네요. 그 이야기의 묘사는 아무리 봐도 내가 알고 있는 지역을 나타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이 이야기는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기본으로 하지만 일부 장소를 특정 짓는 부분은 기술을 피하려 합니다. 내 고향 지역은 산이 많습니다. 야생곰이 사는 걸로도 유명한 지역이죠. 봄부터 가을에 걸쳐서는 도시에서 온천을 찾거나 관광을 하러 많은 이들이 찾아옵니다. 이 주변 마을들은 예로부터 산나무를 뜯어다 파는 등 산에서 생계를 해결해 온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산에서 곰을 만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무서운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오죠. 하지만 그 곰과 쌍벽을 이루는 괴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산에 들어갈 경우 대개 곰을 쫓아내려 방울을 몸에 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에는 예로부터 곰을 쫓아낼 때 방울을 다는 것 말고 다른 걸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전해 내려오곤 했습니다. 상세한 방법에 관해서는 명확한 말이 없었지만 나도 어릴 적부터 방울 말고 다른 걸로 곰을 쫓아내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었습니다. 까딱하다가는 열어서는 안 되는 명문을 열어버린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그 영문은 구사령문이라 불리곤 했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급사령문이라 부르기도 한다는군요. 이 영문의 끝에는 명계로 이어지는 거대한 영도가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변을 지나가는 온갖 생명체의 영혼을 마치 블랙홀처럼 끌어들여 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영문은 한번 열리면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닫지 못하고 언제 그것이 열릴지 또한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일정 숫자 이상의 영혼을 집어삼키던가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던가 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어느새 스스로 닫힌다는 말이 전해질 뿐입니다. 그 영문은 한 사람 이상의 영혼을 산 제물로 받쳐 열린다고 합니다. 계문이 되는 조건으로 확실히 알고 있는 건 이 정도입니다. 저녁부터 이튿날 아침 사이, 어슴푸레할 때와 완전한 어둠 사이의 시간일 것. 한 명 내지는 2명 정도의 적은 인원만 산에 들어설 것. 특정한 리듬으로 어떤 소리를 낼 것. 계문 직전까지 의식을 유지할 것. 이외에도 다른 조건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건 이 정도입니다. 실제 이 영문이 열렸을 때에 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득한 옛날 이 영문이
수많은 비극을 만들어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올 뿐입니다. 만약 모든 조건을 채워 명문이 열려버렸다고 해도 낮이나 밝을 때에는 딱히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어슴푸레해지면 명도가 입을 열고 밝아지면 명도가 일시적으로 막힌다는 거지요. 구사령문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8명의 사령과 1명의 문지기에 의해 열리는 영문 때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입산한 사람이 조건들을 모두 채운 후 어떤 리듬으로 소리를 울리는 게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둘러싼 8방향에서 순서대로 어떤 대답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둘러싸듯 들려오는 그 대답은 서서히 좁혀들어와 결국에는 그 정체가 보일 만큼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문이 열린 명도 안쪽의 시선을 뺏기면 그 순간 마지막 사령인 문지기가 그 사람을 습격합니다. 그 영혼을 산재물 삼아 명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나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귀신 같은 건 본 적이 없었기에 그 이야기는 전혀 믿질 않았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내려오던 이야기에도 마지막에 어떠한 이유든 정신을 잃은 이는 명문에 끌려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니까요. 만약 그 구사령문이 열렸다고 하면 그리고 그 이후 아무것도 모르고 산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이 희생당한 건 아닐까 생각하면 소름이 끼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